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상속인이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에 파산 채권자로서는 상속인이 상속에 대해서 단순 승인을 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죠.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단순 승인을 하면 파산 채권의 총액이 증대하여 상속인이 채권자는 배당이 감소되게 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채무 자산 초과 상태라면 상속인의 상속 포기는 파산 채권자의 재단 증가 기대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인이 파산에 있어서 특유의 규정을 두어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절차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법 제346조 상속인에 대한 파산 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46조 본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인에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비상속인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고 재산분리란 상속 개시 후에 상속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이 채권자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이 구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에 의해 수반되는 비상속인이 갖는 채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재산분리를 함으로써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부터 받을 변제를 가급적 확보함과 동시에 상속 채권자가 파산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체적 규율은 상속인에 대해서 파산 선고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부정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346조 본문은 상속인에 대한 파산 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는 파산 선고 또는 파산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 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가 중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346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인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절차를 일률적으로 중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더라도 상속인이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인 당해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청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때에 다른 상속인 등의 권한에 의해 진행되는 관리나 청산을 당연히 중지시키는 것은 원래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파산관자에게 관리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적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즉 파산자인 채무자 이외에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리에 관한 관리 절차나 한정승인에 의한 관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까지 그 절차를 중지시켜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상속인이 단독으로 청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함께 진행되던 관리나 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일본 현행파산법은 이와 같은 이유로 상속인에 대한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은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당해 상속인만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채무변제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때는 파산 절차 개시 결정의 취소 또는 파산 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 절차 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는 중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파산과 상속재산의 처분 법 제503조입니다. 상속인에 대해서 파산 선고의 결정이 있은 후에 당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다든지 당해 상속인에 대해서 재산분리가 있다든지 한 때는 파산관제인은 당해 상속인이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03조 제1항 전당.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결정 전에 채무자를 위한 상속의 개시가 있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결정 전에 채무자를 위한 상속의 개시가 있고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마친 때에는 자녀재산이 있으면 그 자녀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재산 목록 및 대자대표를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503조 제2항.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이 관리처분권을 종료한 때에 자녀재산 중에 당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 자녀재산에 대하여 파산재단이 재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충이라고 한 것은 이미 재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법 48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작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자녀재산 중 당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은 고유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이 편입하고, 이 경우에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이 재산 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채무자만이 상속인인 경우나 채무자가 상속재산 관리인에 선임되는 경우 등 채무자인 상속인만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채무변제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 적용돼야 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채무변제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경우까지 파산관제인에게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관리처분을 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절차는 중지되지 않고 파산관제인은 상속재산이 관리처분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 절차에서 권한을 가지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관리처분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자녀재산이 있는 경우에 파산관제인이 이를 취득하고 관리처분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 기간 안이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때 채권자 간의 순위, 법 4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인생법 444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 기간 안이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는 때는 상속인이 채권자의 채권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을 자의 채권에 우선하고,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본주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가 단순 승인을 하고,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한정승인은 물론 재산분리도 상속재산 파산도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 파산의 신청 가능 기간 경과 후에 상속인에 대한 파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및 수유자와 상속인인 채권자는 동순위로서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쌍방으로 형성된 파산재단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상속이 개시되고 그것이 포괄승계의 효과를 수반함으로써 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재산이 혼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는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 파산이 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상속재산 파산 등 절차를 취할 수 있는 시기는 포괄승계에 의한 재산의 혼합이 불가역적인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 상속인이 파산이 개시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 파산이 없더라도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각각의 자력 내용에 따른 합리적인 채권자의 이해 조정이 도모되어야 합니다. 본조는 이러한 규결을 추구한 것이다. 즉 상속재산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고유재산에 대해서 상속채권자, 수유자는 파산 절차에 참가할 수 있지만 상속인이 채권자의 채권이 상속채권자, 수유자의 채권에 우선한다. 또한 이와 균형을 맞춰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이 채권자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상속채권자, 수유자의 채권이 상속인이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채무자가 한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효력 등 법 385조, 386조의 취지, 채무자회생법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회생법은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가 있고, 또한 상속인인 채무자가 당해 상속에 대하여 파산 선고 후에 단순승인 또는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 파산재단에 대해는 한정승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게 385, 386조입니다.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채무자가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그 상속 재산 내용에 따라 파산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데 단순 승인을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이 자산 초과 상태에 있는데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면 상속인 고유의 파산 채권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선택은 상속인 고유의 권리고 제3자가 이것에 간접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까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파산 선고 후에 비로소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파산재단의 관계에서 그 효과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가 한 단순승인, 상속포기는 파산재단에 대해서 한정승인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이 채무재생법 385조와 386조의 취지라고 합니다. 한정승인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재산 사이 청산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 이러한 규율은 이미 상속이 개시된 뒤에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채무자인 상속인이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이고 그 이외의 경우와 혼동하면 안됩니다. 즉 상속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고정주의에 따라 상속재산은 채무자의 자유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이미 파산 선고 전에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래의 효력을 갖게 되어 상속인의 파산 절차는 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부인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파산 신청 후 파산 선고 전에 상속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나항 상속인인 채무자가 단순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 한정승인 효력. 여기서 말하는 한정승인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서 한정승인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상속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한정승인 절차와 똑같이 그 재산을 한도로 청산하는 절차를 파산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채무자가 단순승인한 경우 상속인이 채무자일 뿐인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상속재산과 채무자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이를 환가한 뒤 상속채권자인 파산채권자와 고유재산에 관한 파산채권자에 각각 배당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 효력을 갖는 것은 채무자가 상속한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회에 구체적인 상속재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파산 선고 후 재산 협의회 분할의 당사자로서 참가할 지에 서고 파산관제인 이해관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조장 심판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파산관제인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상속 포기를 한 경우 법 386조에 의하여 한정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된 결과 상속인이 채무자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파산관제인이 관리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파산자단과의 관계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은 자신이 숙려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제386조에 의한 한정승인 효력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서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한편 채무자 이외에도 공동상속인에 되는 상속포기가 한정승인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 채무자는 공동상속인과 관계에서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참가할 권한을 가지며 파산재단의 관계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절차에 참가할 의무를 집니다. 파산관제인은 동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채무자에 의한 상속포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상속 협의 분할이 강제되는 거죠. 포기하더라도. 파산관제인이나 상속포기 승인, 파산 선고 후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산관제인은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채무초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인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의 혼입에 의해 증대되는 파산관제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경우 파산관제인은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86조 제2항입니다. 여기서 신고처가 되는 법원이 문제됩니다. 이것도 옛날 세미나에서 한번 했는데 채무자회생법은 이 상속포기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포기 승인, 380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유증의 포기 승인과 388조 제1항에 의한 특정 유증의 포기를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90조 제6호에. 그러므로 파산관제인은 상속인인 채무자가 파산 선고에 한 상속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492조 제6호에 근거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겁니다.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채무자에 관하여 준용.
채무자가 포괄적 유증을 받은 경우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임을 가지기 때문에 위에서 논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인생법은 제387조에서 385조 및 386조의 규정을 포괄적 유증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특정 유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유자인 채무자의 권리는 통상의 재산적 권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민법 1074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 즉 채무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제인 이를 인계받아 특정 유증이 파산재단에 대해 유리하면 승인을 하고 파산재단에 불리하면 유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생법은 파산 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특정 유증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는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에 가름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 상속재산 분할협의. 실무상 상속인이 파산 사례는 많습니다. 상속인이 파산의 경우에 반제 업무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사례는 상속이 개시가 있지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채 상속인에 대해서 파산 선고가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파산관제인은 상속인인 채무자 대신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여하여 파산재단에 속해야 하는 재산을 확정시키는 등 파산재단을 증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한가처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파산관제인이 다른 상속인과 채무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해상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이미 한 경우에는 부인권을 행사하고요.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제인이 대신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상 상속인의 파산을 알아봤습니다. 상속인의 파산은 의외로 상속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실제 실무상 간혹 등장하기 때문에 385조하고 386조를 적용하는 케이스를 저도 한 3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 사례와 관련해서 상속재산 분할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루어서 유튜브에다가 아마 제가 해설해 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예. 다음에는 수유자의 파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